Yes. 음. 미리 말씀드리면 저번에 봤던 것의 상당 부분, 예, 그대로 썼습니다. 썼고, 달라진 게 있다면 뜻을 조금 세밀하게 썼어요. 지난번엔 한번 냈던 거다 보니까 뜻을 좀 간소화했더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써봤습니다. 순서도 웬만하면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생규장전하고 만복사 적포기에서 나왔던 어휘들 있죠. 뭐 말쑥하다도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 그 이후의 단어들도 예, 좀 반복됐던 단어들이에요. 완전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처음 나왔죠. 배필이나 기박 뭐 요 부분들도 많이 나왔던 기출했던 것들이고 점지하다 할 때 이 점지 요거는 지난번에 신불 설명하면서 같이 했고 직관은 워낙 자주 나왔고요. 10번은 오랜만에 나왔는데 원찬 뭔지 기억하시죠? 유충렬전에 나왔던 겁니다. 같은 의미로 정배하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걸 쓰셨어도 역시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죄는 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헤아리고 꾸짖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복지. 황제나 왕 앞에서 몸을 세우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 전량이고 생살직권.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요 돈의 그러니까 당대의 사회가 굉장히 돈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등거리 가로챈다는 얘기고 인사불성은 왜 안 맞고 돌아왔을 때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형용 또는 형상이라고 해도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맞게 했어요. 18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랴구도하기에 나왔던 거죠. 교룡과 이무기가 그냥 비슷하다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 했다가 솔직히 이무기나 교룡이나 다 상상 속의 동물이라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너무 씹덕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용의 새끼다. 이무기는 용이 되려는 뭐 구렁이나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어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청아 또는 악취 이런 단어들이 청하다는 그래도 좀 쓰는 편이네요. 우쭐하다는 오히려 자주 쓴다기보다는 쉬운 단어라서 좀 헷갈리셨을 수 있겠어요. 그 밑에 보면 병패가 있는데 보통 병통과 폐단을 합쳐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의 병이 질병할 때의 병인 것도 맞는데 그렇긴 잘 안 씁니다. 잘못된 상태, 시스템의 문제, 이런 오류 이런 의미로 쓰죠. 뭐 우환, 현기증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단어였던 것 같고요. 성정, 마음의 상태, 음성과 감정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입견, 미리 갖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안 되냐라고 하는데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 단어긴 하죠. 현혹,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후효, 이따가도 보게 되고요. 이옥설에서 나오는 퇴락한 행랑채 요 말이 있었던 것 같네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석가래를 저번에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데 기둥 위에서 이렇게 갈빗대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망설이다, 주저하다. 온전하다나 완전하다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완전한 어떤 것들을 뭐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다치거나 잘못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그런 유지의 뉘앙스가 있는 게 온전하다가 되는 거죠. 유추는 이옥설의 전개 방법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집을 짓거나 나무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 이게 이제 제목인 거죠. 국가의 정사할 때 정사고, 도탄은 도탄 지구의 줄임말로서 이런 생활 환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고통이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데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들보, 횡으로 지붕을 받치는 거죠.
행랑채 대문 옆에 있는 방, 그리고 비유. 이 행랑채 결국 국가의 비유였죠. 맞은 개수 헤아려 보시고요. 맞은 개수 헤아리고 이름까지 잘 쓰신 분들은 우리 숙제 범위 있죠. 문항으로 따지면 32번부터 61번 마지막 문항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채점 이미 하신 분들은 저한테 겐톡으로 틀린 문항만 찍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미처 채점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책 맨 뒤에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죠. 혹은 좀 귀찮으시다면 앞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얼른 채점해가지고 내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2월이야. 그래? 2월이야, 이거. 맞아, 모르고. 1월. 마음은 알겠어. 나도 그래. 32번부터 끝까지. 일곱. 지금 나가는 거, 이거. 뭐 빨리 들어왔어. 뭐 빨리 들어왔어. 확실히 빠졌죠. 우리 연휴 때 빠지고. 연휴 때뭐 맞아. 그거 왜 개인적으로 또 빠진 게 있구나. 어.
작은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몇 번을 보냐면 33번을 볼 거예요. 페이지로 본다면 196페이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좀 치졸하죠? 33번에 뭐 때문에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요 미음 보세요. 절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죠, 의성어. 음성 항징어는 의성어와 의세어, 즉 소리를 흉내낸 말과 모양을 흉내낸 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컥 이것은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 표현이 아니에요. 소리를 통한 들려주는 효과. 시각적 효과 소리 표현입니다. 근데 아마 거동보아라 이것 때문에 좀 혼동이 오셨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요. 들려주는 소리를 통하여니까 들려주는 그러니까 청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시로 따지면 심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뒤에 39번이요. 39번에서는 지금 이 보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신적, 문화적 자산보다는 물질적, 경제적 자산이 가치의 우위를 정하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재편되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뭐가 강조되었다? 물질적, 경제적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당황스러운데? 흥부 자식들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갑을 병정으로 시작해서 10개 나오는 천간, 다축이면부터 시작해서 12개의 시간 했는데도 모자라. 왜냐하면 흥분의 집 애들은 몇 명이에요? 기억하세요? 흥분의 애들 몇 명인지? 28명인가? 다안 되고. 그러니까 현관 10개, 지간 12개, 22개면 아직 부족한 거야. 더 지어야 돼. 그래서 이름 뭘로 지었어? 아롱이, 다롱이 왜 이렇게 지었잖아. 아롱이, 다롱이 이런 거 개 이름 짓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개 이름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희 때는 뽀삐가 유행이었습니다. 음, 뽀삐. 그 다음 뭐였지? 우리 집 마지막 개는 달숙이었는데 모두 내가 지었지. 전 여친의 개 이름은 난이였어. 그것도 제가 지었습니다. 성격이 망나니 같아가지고 난이로 지었어. 각자 이제 반려동물 이름들 지으시죠? 근데 뒤에 있는 건 진짜 개 이름이야. 그 앞에 있는 천간과 지간 가지고 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너무 뜬금없는 소리고, 그리고 그거 얘한테 100번 양보해서 뒤에 있는 개 이름 빼고요. 그래도 22개는 문화적 자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물질적, 경제적 자산의 가치 우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렵죠. 그냥 한번 훑어보면 안 보일 거고, 안 보이면은 다른 데를 기울거리다가 다른 선지를 고르실 텐데, 3, 4조, 4, 4조는 글자 수니까 대충 그렇게 끊길 거예요. 현재 시제는 잘 알아보실 것 같고,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비슷한 발음으로 하는 말장난들인데 그것도 대체로 알아볼 것 같고, 서술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넨다? 말을 건네는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 서술자가 말을 건네는 게 꼭 거의 이봐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관객을 의식하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동보 이 말이 있어. 무슨 얘기야? 서술자가 얘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라는 얘기인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 관객한테. 독자한테. 독자를 의식한 거야. 얘들아, 그 소설 치고 서술자가 존댓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상임신 서술자가 존댓말 쓰는 경우가 왜 없을까? 존댓말이라는 게 뭐예요?
병어체 또는 존댓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 높임이잖아. 내 눈앞에 누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과 나의 위치, 지위에 따라서 어미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거잖아. 흥부가 처음에 고민했던 거 기억하세요? 쌀 빌리러 갔는데 고민했던 거? 뭐 고민했지?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아니야. 그치. 나는 양반이고, 호방은 중인인데, 말을 놓자니 띠꺼워, 이거, 얘가 띠꺼워가지고 싫어하면은 못 받을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말을 높이자니 좀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상대 높임이 들어가는 거, 만약에 의식탄이 있고, 대표적으로 거동, 보속,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평민의 비속적인 언어, 그리고 양반층의 한자어 표현이 함께 쓰이다. 오케이, 이것도 맞아. 그럼 이 뭐가 문제냐? 얘입니다. 얘. 과장된 문어체적 말투. 문어체적 말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좀 힘드니까 제가 처음에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중적 언어의 표현이 드러나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평민들의 언어에서 가장 극단으로 가면 뭐다? 비속어가 있고 양반들의 언어의 극단은 뭐다? 한자어가 있다. 그런데 문어체적 말투, 이 문어체적 말투 흐름이 있는 것 아니냐? 과장돼. 문어체적 말투 어떻게 과장할까? 단순히 한자어가 많다고 과장이란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 판소리 사설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보면 아예 한문으로 말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문, 얘는 무슨 한문을 알고 있니? 아는 한문 구절은 어떤 게 있니? 어. 보통 근데 중학교 때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많이 하지 않아요?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요거는 한 번씩 거두 그냥 아니 그런 그막 하기 시작하면 불영여가 이거 이 논어의 첫 구절이거든요. 요런 식은 완전히 한문이잖아. 그런 것들이 가끔 등장할 때가 있어. 그거라면 과장된 문어체적 말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출제자는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과장된 표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야? 무어체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 어찌됐든 얘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 42번. 야, 이거는 좀 요거 이제 당대의 사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리을 보시면 요 얘기가 있네. 자, 관리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데 확인 좀 해봅시다. 관리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현실 어떤 게 있었어? 관리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게 나와요? 얘들아, 흥부가 매를 맞잖아. 남 대신에. 그 남 누군지 알아? 병은? 거기 좌수 대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유성구청장이나 뭐 구의원처럼 정말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처벌로 이제 장을 낳는 건데 그걸 대신하는 거지. 범죄 연루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연루된 게 하나 더 있어. 뭐 있어? 이 알바 누가 알려줬어요? 빌리러 갔을 때 만난 사람 누가 담당이고? 이름은 나도 몰라. 직위가 호반이자 호반. 이방, 형방, 호방 할 때 호반. 그 호반이 말하자면 뭐 한 거야? 범죄를 주선해 준 거야. 얘들아, 남 대신 벌 받는 거 뭐, 이 희생이에요? 아니야, 이거 거래잖아. 이거 불법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 역시 호방이 했어요. 그리고 발등거리에서 꾀수합이가 지금 대신 돈 벌었죠? 이것도 경쟁해야 될 만큼 가난한 상황이었다. 네. 자, 저 뒤로 가서요. 46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요. 그 46번 질문 들어올 때 사실 저는 보통 계열받았었거든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참에 강조하자. 왜? 이 주제가 뭐야? 얘들아? 주제 기억나? 이래부터 이 주제는 뭐야? 말 타고 건너는 거 개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야? 감각기관에 의해서 휘둘리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감정대로 흔들리게 된다. 본질을 본다는 것, 선입견을 없앤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는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경험을 통해 역시 감각이 중요하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야지.가 아니에요. 눈과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라.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였던 거죠. 가볍게 넘어가고 47번 보겠습니다. 음, 정확히 위에 있는 말과 비슷한 얘기죠. 작가의 인식과 같이 강물 소리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좋네요. 지금 작가의 인식, 일단 여기서부터가 하자야. 작가의 인식은 어때? 강물 소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작가의 인식은 강물 소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들린다가 작가의 인식.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여기가 전쟁터에서 원래 물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뒤에 보면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해? 계속. 불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 뭐라 그랬지? 까먹었는데.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안 되고. 48번. 모두의 인기. 모두가 많이 틀린. 자,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왕과 사는 남자 봤어 안 봤어? 보셨습니까? 갑니다. 스포. 할때가 되는지. 단순 스포. 너무 큰 스포. 미안해. 네, 거기. 한 500년 전 일인데 스포 좀 했다. 미안. 니네 이거 좀 스포 안 당하려고 다들 중학교 때부터 복사 안 했다며? 아니야? 거기에 그 영화에 이 사람 나와. 일단 모르실 거 누구냐면 어명이 그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군을 그 단종을 노상군이시냐 그 단종 있잖아 그분을 이제 유배지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때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금부도사야. 의금부에서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왕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뭘 하냐면 마지막에 보면 뭐 어떻게 죽었는지 실록 얘기도 있고 연료실 기술의 얘기도 다루고 그런데 어쨌든 실록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노산군은 사약을 받아라 일국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약 받으란 얘기를 한 사람도 이 사람. 그럼 나쁜 사람인가? 아니요. 근데 실록의 기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약을 받으라는 건 어명이니까 전달은 해야 되잖아. 그걸 말해놓고 차마 단종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앞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쓴 시조가 있고요. 그냥 보면은 그냥 차인 사람 같잖아. 그냥 깨져가지고 쳐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한쪽이었어. 내 마음을 둘 데 없어서 내가에 앉았으니 내가에 앉아 있는데 뭐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저 흐르는 신음물도 내 안, 나의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왜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인 냇물에 이입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들려? 쟤도 우는 소리 같이 들리는. 여기랑 똑같죠. 청아할 때는 이렇게 들리고 거만할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거 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나의 감정에 따라 객관적 상관물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니까. 아내랑 같이 그때 연휴 전에 봤는데 아 휴지 왜 안 가져갔지? 음. 원래 또 저는 뭐 늘 잘 오니까 근데 그거 좀 불편했어. 극장을 그 아내한테 비밀로 하고 저기 만약에 우리 본 거 말고
근데 그거는 그 저기 안 보겠지. 그 제가 수업 중에 하나씩은 이렇게 녹화 떠놓거든요. 여러분 얼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화면만 해서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결석하거나 그러면 이제 링크 보내는 게 이걸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설마 이걸 보진 않겠지? 위험한데? 근데 어쨌든 안 봐. 그 그때는 거의 이제 끝날 때쯤이라 저랑 뭐한 두세 명 있었을걸요? 그래서 그냥 뭐 눈물도 안 났지만 그냥 편안하게 봤는데 그 왕가 사는 남자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되고 봐가지고 조금 있었어요. 조준대도 좀 있더라, 사람. 근데 나 약간 예민해졌나 봐. 같이 못 보겠어. 이렇게 좀 늦게 오고 막 웅성거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꿀밤 개마렵던데, 진짜. 아, 씨발, 진짜. 무직이었으면 두더지 게임 한번 했다고 했어. 어. 조용히. 아, 열받았어. 물론 이제 막 옆에서 막 완전 개빌런들 막 그런 애들 안 나왔지. 뭐 앞에서 뭐 김치 꺼내 먹고 이러면 이제 진짜 못 참지만, 근데 분명히 예전에는 그 비싼 영화관 갔으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나는데 취해서 그런가, 그때는. 근데 음주 영화. 평화선까지 영화 내용 중에 불편한 그런 걸로 불편하지 않아. 다만 휴지가 없는 거랑 없었던 거랑 적당히 흐르고 말 줄 알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불편했겠네. 되게 시끄럽네. 시기 때문에 되게 좀 호랭이? 너무 안타깝고 그냥 뭐, 귀여워해야지. 그 영화평 중에 재밌는 건 그거였어요. CG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안타깝다가 그 단종 역할한 박지훈 배우 얼굴 보면서 이제 갑자기 힐링되고, 어, 참을 만하다. 괜찮네.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었어. 근데 저는 뭐 박지훈이 잘생겼든 뭐 어쨌든 잘생긴 남자한테는 그런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호랑이에 관심. 잘 뛰는군. 자, 선지 이번에 나온 거는 보시면은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랑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수지탄 어떨 때 쓰는 사자성어예요? 만국의 한 나라의 이름. 여기는 어떤 나라? 코리아죠. 여러분 시조 나왔는데 나라 망했다는 소리 나왔어. 500년 도읍지 이런 거 나왔어. 조선왕조 500년 생각하고 조선 망했나? 그러면 안 돼. 시조라는 장르 자체가 고려 말에 시작해서 조선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 망했다는 얘기는 고려 얘기합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아, 성산문. 성산문은 주제 고민을 안 해도 돼. 충성 원투리에 끝이. 또 스포해야지. 왕가 사는 남자의 성산문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점상 성산문은 이미 죽었어, 이미.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형들이 사육신이 가장 초기에 이제 단종을 옹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아주 일찌감치 다 찢겨서 죽어. 4번 이해되세요? 4번? 밤에는 사출 꼬고 낮은 띠를 부여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점 차렸으라. 어? 얘들아, 그 생각해봤니? 그 비닐하우스도 없던 그 시절에 농사를 짓는 집은 겨울에 뭐 할까? 장사? 뭘 팔아? 다르서 뭐 이거 이제 백정들 전단이라서 갓밭이라고도 하는 가죽공예나 이런 것들이 전단은 따로 있습니다. 뭐 할까 그럼? 저 근데 이거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시골분이신데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머니가 쌀농사를 이렇게 짓고 나면 그렇게 할 게 없는 그냥 추수 끝났죠. 쌀 다 이렇게 해서 뭐 팔 거 팔고 다 했어요. 겨울에 뭐 심어요? 심을 수도 없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끼고. 출소하고 남으면 뭐가 남나요? 쌀은 다 해결했고
지푸라기가 있잖아. 이 지푸라기 그대로 넣어봐야 쓸 수가 없어. 이거 무슨 장작같이 이거 뗄감으로 못 써. 그래서 이거 다 줄로 새끼 꽈서 줄로 만들어가지고 뭐 지붕 고치거나 이런 데 다 쓴다는 거지. 농기구 그때 이제 또 다 정비해야겠죠? 내년에 봄 온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자 그런 내용이. 마지막 간밤이 오던 비에 안내에 물이 많아졌어요. 등 검고 살찐 물고기. 버들 넋에 올라개야. 버들 납시에 올라왔구나. 아이야, 그 물을 내놔라. 고기잡이. 가자스라. 왜 이렇게 썼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친숙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이월드 초창기부터 SNS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검주들도 많았어. 이거 가지고 이제 공주로 번역해서 읽고 하는 거. 저는 훈련되었죠. 아, 공주들 다들 뭐하고 사나? 그때 그 공주들 지금 40, 50. 어, 연세 지긋한 공주들 되었죠. 그러게, 진짜. 아, 음. 아니, 또 뭐. 아니야. 40, 50 뭐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더라고. 그, 어, 계속 요즘 인스타 보면은 자꾸 그 저랑 동기인 누나 나오는데 계속 예쁘더라. 역시 돈이야. 역시 돈이었어. 자, 다와라의 내용 전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음, 다와라를 짚어봅시다. 자, 이건 뭐다? 모두들 얘기하는 편견, 그죠? 그리고, 야, 에이, 소리가 어디서 들렸냐? 이거 다 앞을 못 봐서 그런 것일 뿐이다. 알았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그 다음에 라이서는 뭐해? 경험해보고 결국은 편안하게 느끼는 요 과정이었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55번. 플루트 연주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조금 헷갈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플루트 연주자는 정확히 이런 식의 얘기예요. 나도 플루트 연주자 되고 싶어. 근데 어떤 플루트 연주자야? 존나 잘해서 뭐 주목받고 이런 뜻이 아니죠.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모니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내려면 각자가 맡은 부분들을 겉으로는 눈에 띄거나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해내야 돼. 그 중에 이론도 상당히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독주를 해서 막 자기 실력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주변에서 그걸 보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의미 있지만 지금 이 필자가 생각하는 그 멋은 뭐다? 하모니 안에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도록 보조하는 그런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상반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죠. 독주하는 부분. 독주. 독주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조화를 깨뜨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조화를 하도록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가장 주목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일관의 내용들을 같이 봤고요. 다음은 무엇을 볼 것이냐? 당연히 다음 권을 봐야죠. 어머, 또 스포했네. 114쪽까지가 숙제야. 미리 표시해놔.
자, 114쪽. 이것만 보셨다면 오늘 뭐 할지를 아셨을지도 모르셨나요?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 산문 첫 부분 여기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65쪽. 65쪽인데 오늘 배울 태평천하에 해당하는 것만 좀 표시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쪽 서사갈래에서 나오는 게 소설의 개념 및 특성입니다. 그 중에 특성들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성 중에 보면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연성은 이런 일이 있을 법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의미예요. 태평천하에 보면 나오는 주인공인 윤직원 명강이 있습니다. 어, 이 윤직원 영감은 당연히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일부분은 좀 과장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 그 시대에 빌붙어서 우리가 일제에 빌붙어서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야말로 물신주의자 같은 이런 태도, 요거는 있을 법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은요. 보시면 우리는 요 책에서 제2권에서 뭘 볼 거냐? 우리는 1권에서는 고전 소설들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고전 수필까지 보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선 현대 소설 그리고 극을 볼 거예요. 그 밑에 소설의 의사소통 구조 한번 보시면 작가, 서술자, 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를 서술자라는 포장지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자, 작가는 실존 인물이냐? 이렇게 있죠. 요즘 뭐 AI 딸깍이 좀 있긴 하지만 작가 실존 인물, 독자 여러분들은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중에서 허구적인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서술자. 마치 뭐와 같냐면 시에서 시인과 구분되는 시적 자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광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적 갈등에서 나오는데 태평천하에서 손자 종합과의 이념적인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면 이것은 보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외적 갈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밑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쓱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우리는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들을 좀 볼 건데요. 오늘 볼 태평천하는 1938년, 1938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죠. 여기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보시면, 그, 1930년대 있고, 우리가 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의 작품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작 1940년에는 없네. 왜요? 왜 없어? 80년대는 왜 없는가? 근데 그거 없어질 거면 여기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전쟁 한국 전쟁은 1953년 휴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때는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1, 2, 3기 나눠서 볼 때 민족 말살 정책 나왔을 때고 조선어로 소설을 쓸 수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은 어때요? 일제강점기 조선어로 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점에 쓰인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래서 60년대 지나고 7, 80년대에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인간 소외 여기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희곡에서는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물기랑. 그치? 아니야. 좋아할걸? 73페이지인가요? 짜잔. 물론 7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73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어? 단어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본문에다가 같이 써보게도 해보고, 한정해서 옆에다가 본문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옆에 써주기도 해보고, 시험 볼 때. 안 되니까 오픈북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서만 내, 어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중에 이 어휘들을 찾아 헤매거나 받았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는 좀 써놨어. 왜 써놨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본문 내용 읽을 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따라 쓸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여기 나와 있다. 아시겠죠? 시험도 이 안에서만 보겠다.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을 못 믿는다거나 병신들 진짜 더럽게 안 내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뒤에다가 몰아서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아니야. 미, 어, 수습 안 되네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를 제출을 해버리니까 또 이제 다음 시험에서 연속성이 자꾸 끊어져가지고 대충 수습하겠습니다. 자, 안 돼. 미안해. 이따 다시 오자. 이거부터 하자. 인물관계도. 75페이지고요. 얘를 먼저 해야 좀 수월하세요. 주인공. 윤직원 영상. 아쉽다. 이 소설, 특병천하라고 하는 소설은 1화부터 15화까지로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엄청 내용이 길진 않고요. 발견도 그때 뭐한 중장편 사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맨날 마지막 것만 보여줘, 15. 1화가 재밌어. 1화가 재밌어. 1화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캐릭터 재밌어. 일단, 와프. 소설의 시점 안에서 이미 70대 노인이에요. 근데 이 70대 노인이 키는 17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고, 체중은 120. 너 비만 비웃어? 체구가 근데 진짜 큽니다. 물론 제가 좀 호리호리한 편이지만, 120은, 답이 안 나오는데? 명절 지나고 저도 지금 증량하긴 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커졌다. 그래서 다시 빼려고. 웃지 마! 너무 재빨리 웃잖아. 하려고, 잠깐만, 나의 노력을 들어주겠니? 어, 달리기가, 원래 중반에 계속 하니까. 이제 달리기가 하고 막 이런, 이제 조금씩 달리는 거리를 늘려가야지 했는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샐러드에 이제, 너무 샐러드만 먹으면 아시죠? 막 배고프니까 닭가슴살 하나 넣고 계란 2개 넣고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었더니 진짜 너무 좋아. 약간 이게 네. 그랬다. 그랬다. 그래. 아, 맛있겠지. 어쨌든 제가 120kg 정도 되는 사람들과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랬을 때 기억을 보면 냉장고랑 같이 있는 기분이에요. 냉장. 정말로 이제 이거 한 1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시대 배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한 90년 전이거든. 이때 이 체구라니 지금도 드물잖아. 자, 지금 여기에 120kg 손 들어봐. 없네. 봐봐. 봐봐. 저한테서도 지금 한 30kg 이상 더 키워야 된다. 30kg가 봐. 아니야. 계산 잘못했어. 진정해. 30, 40. 저 아직 80 정도예요. 어, 언더야, 언더. 자, 근데
이분이 이런 거구에 덩치도 있고 꽤 건강한 편이야.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니들 적당한 그 용어 좀 공모해 볼게요. 여친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런데. 오케이? 그 초반 장면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창극을 보러 그 극장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보냐면 그 기생 춘심이라는 기생이라는 거죠. 이 춘심이 나이가 15살. 부정적 인물인지 확 느끼는 요새. 어,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애인도 없고요. 애인이라고 말하는 좀 역겹잖아요. 어찌됐든. 자,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자식이 있습니다. 윤주사라고도 불리는, 주사는 이제 주무관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본명은 이제 창식이야. 위에 있는 윤직원 영감도 윤 띄고 직원 써 있잖아요. 본명 아니에요. 본명은 윤두섭입니다. 근데 윤창식에게 적대적이야. 왜일까? 아까 봤듯이 윤직원 영감은 나쁜 부정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적대적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아니에요. 적대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노릇해서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지원 영감이 자기 아들 싫어하는 이유는 뭐다? 내 돈을 쓰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얘가 나쁜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돈 쓰는 게 싫어서 얘를 싫어한다. 그리고 윤창식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윤종수고요. 윤종수는 아버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방탕한 생활을 해서 윤직원 영감이 얘도 좋아해 싫어해? 얘도 싫어하지. 또 내도, 또 내도.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 윤종수에게도 아들이 또 있어. 이게 커. 여러분, 윤종수의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춘심이에요. 야, 넷플릭스 왜 보냐? 도파민 터지는 태평천하 봐야지. 삼각관계인데 지금 손자가 아니지 증손자야. 물론 이제 인조녀가 모르는 상태고 저는 다른 소설들 중에서도 삼각관계가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의 사이의 삼각관계는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 뒤로 본 적이 없어. 아들의 아들의 그 아들이요. 영순이요. 아, 넷플릭스 해제해야지. 이렇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데. 자, 윤종합 둘째 손자예요. 둘째 손자가 바로 윤직원 영감의 희망입니다. 아까 봤던 윤종수는 어땠어요? 방탕한 생활하고 있으니까 싫어한다 그랬잖아.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들었어. 맞죠? 자꾸 믿음이 안 가지. 꼼꼼생이었어. 저는 적어도 사고 친 걸 집에서 알게 하지 않아요. 했다는 공소 지나고 안 잡히면 무죄야, 임마. 아니, 진짜 큰 사고 안 쳤어. 자, 윤종학은 어때? 윤종학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유학 중이야. 도쿄에서 유학 중이고요. 마지막에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문이에요. 앞부분의 줄거리 따윈 보지 않겠어. 이미 다 얘기했어. 15화 제목. 15화의 제목이 망진자는 호양이라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뒤에 본문 자체에 나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내용을 풀진 않고 위에 있는 거 정도만 필기하시면 돼요. 뭐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가장 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가장 신뢰했던 둘째 손자 윤종학한테 배신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여기 보세요. 윤직원 영감의 회상이야. 과거 이야기야. 과거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아버지는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진 윤용규인데 별명들이 다 좀 천박하고 비속하죠.
그만큼 이제 놀리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대부분의 소설은 서술자가 이 안에 이야기들요,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냥. 근데 이 소설은 제가 서술자야, 여러분들이 독자고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저 새끼들 정말 개쓰레기들 아닌가요? 무진들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해 줍니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워. 여기 보면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사연이 있어. 원래 이 집이 좀 부자야. 동네 부자야. 얘가. 그래서 화적들이 약간 정기 방문을 해. 상반기 화적 방문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 집에 약속이 돼 있어. 또 사람 목숨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아주 비싼 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들고 튀미 대신 집을 그냥 열어 오픈해버려. 뭐 곳간에 남아있는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줘버려.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아이고 늘 수고가 많습니다. 가져가고 사람은 안 다치고 다시 오는 거죠. 아, 싹싹 돌아갔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윤용규 이 사람이 죽기가 너무 아까웠더라고. 그래서 평소랑 달리 안 주려고 발악하다가 어떻게 됐냐. 목에 도끼 맞고 집에 불렀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원래 약속대로 했거든요. 근데 자 이제 각계 차고 도민들이 집을 불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걸 이제 윤두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목에 도끼 맞고 있으니까 집을 불나오. 그때 한 소리가 이거야.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 우리만 빼놓고 빨리 망하. 우리만 빼놓고 이 사람의 성격 다 망해라가 아니야. 우리만 빼놓고 망해.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해? 이거 서술자의 말이죠. 웅장한 투쟁이래. 근데 진짜 웅장하고 도덕적인 투쟁이에요? 아니지. 그래서 이걸 반어적 표현으로 보고요. 해서 진짜로 윤직원 영감이 진짜 승리했습니다. 왜? 조선은 망했거든. 조선 망했죠.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제강점기가 되고 윤직원 영감은 또 정말 부자가 됐어요. 원래 부자였는데 도리대금업으로 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나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고 지금 말줄임표 보이시죠? 뭐예요?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문장 부호죠. 자, 이게 보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무슨 상황이냐? 점심때야.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온 가족이 다 이제 집안에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여기 보이니? 지금 누구랑 윤직원 영감과 종수가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돼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나?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경장. 지금 종수는 말하자면 윤직원 영감, 윤창식, 윤종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장손이에요, 장손. 그래서 잠깐 중간에 한 명이 비잖아. 윤창식은 아빠랑 안 친해서 안 와. 그래서 지금 손자만 와 있는. 손자만 와서 둘이 겸상하고 나머지는 상을 따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해? 아, 이거지. 밥상머리 특 단소리시죠. 그러니까 경소내비. 아까 그 순섬이랑 사귄 애가 얘야. 희심이랑 사귄 애가 얘야. 경소내비.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동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경소내비 굳이 정신 좀 차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종소에게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마저도 지금은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있어. 누구까지 있어? 종수의 부인까지 있으니까 부인 앞에서 이 새끼 정신 차려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내용 들어보면 어때? 이 오은영 박사가 싫어하는 이건 오은영 박사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암만 생각해도 너는 네 아우, 네 동생 종아기만 꼴찌어. 형제 비교.
종학이 봐라. 응, 재주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너처럼 막 허락하게 돈 쓰지도 않고 얼마나 좋니? 걔 그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잖아. 내후년인가 그치? 네. 모두가 기피하는 설날의 모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 매일매일. 응, 그치? 응.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뭐 한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 목적, 요즘 그 목적이란 말 잘 쓴다고나 목적헌 경부가 되어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바로 윤직원 영감의 플랜이에요. 공부 잘하는 이 둘째 손자를 어떻게 한다? 경찰서장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원래 플랜에는 뭐냐? 이 첫째 손자는 뭘 만든다? 군수. 그럼 어떻게 돼? 경찰과 군수를 백으로 두니까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겠죠. 이게 계획이었어. 철저하게 이것은 뭐예요? 윤직원 영감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갖고서 군수 돼야지. 응? 야, 너 그 동생 그 경찰서장 되고 너 저기 군수되고 그러면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호강 날 주냐? 응? 나는 팔이 죽통만 치도 그 관심이 없어. 자, 이게 뭐다? 거짓말. 손자를 훈계하고 있죠. 근데 이건 다 자신의 욕망. 마치 그런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 전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돈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왜 미친 사람? 이못 들어왔어? 이런 새끼 제일 위험한 거. 그거 알아? 지금 나락간 유튜버 중에 독거 노총각이라고 있어. 모르지? 나락 갔으니까 모르지. 진짜 찐 독거 노총각. 근데 채널이 굉장히 떡상했었어요. 너무 짠하기도 했고 어눌한데 진짜 혼자 사는 노총각인데 집도 그냥 허름하고 거기에도 그냥 아껴 살고 이런 모습 때문에 꽤 떡상했다? 내 채널이 떡상하니까 뭐야? 사람들이 돈도 좀 버시고 그러는데 혹시 짝을 찾을 생각 없냐 이러고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저는 여자애는 원래 어렸을 때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고 여자가 있다면 좋지만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지도 모르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자칫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이거 뭐 항상 여자를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해. 그리고 밑에 댓글 뭐라고 써있어 그 사람이 야 1분 35초 동안 여자란 단어가 40번이 나오네 이거 써요. 그리고 나중에 파묘돼서 떡락했습니다. 진짜 미친 년이 생겼어. 아, 더러워서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소화 다 되고 그때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복선이 하나 있잖아. 내가 종합비는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그놈이 돈을 조금 쓰긴 써. 근데 얘가 또 유학도 갔고 이 집에 원래 돈이 많잖아. 얘는 좀 사고도 안 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번에도 전화 와가지고 뭐 5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500원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일제강점기예요?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세요, 강아지. 이런 거지. 전화 와서 너 할아버지 죄송한데 50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라 없죠? 그래 그래 네가 뭐 어디 사고를 치길래 했니 뭘 했니 너 도박도 안 하고 그러잖아. 할아버지가 쏴준다. 쐈다. 자 그때 바깥에서 왜 소리가 들려? 기침 소리가 들려. 인기척을 낸 거야? 누가 왔어? 윤창식. 왜 왔지? 자, 봐봐. 윤창식은 얘들아, 이 집에서는 서열론 넘버 투야. 그렇잖아. 윤직원 영감의 장남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사해.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 누이 동생 서울아 씨. 참고로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 당하고 다시 돌아온 그 윤직원 영감 딸이야. 이빈사.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프랑스식으로 이런 거 아니고 절인사의 반대.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 왔어 이런 느낌이야. 다음 봐봐.
그러면 윤직원 영감은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인사하냐?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서로 사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정신대고 누가 얼굴 볼 일이 잘 없어. 근데 왔잖아. 특이하다 이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해? 뭐 돈 달라고 오지? 뭔지 알겠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방문했는지, 윤직원 영감이 윤창식이라는 아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근데 특이한 대답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동경은 어디예요? 도쿄라고 말하지만 나도 알아. 소설 속에서 도쿄는 왜 중요해? 윤종학이 유학하고 있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 전보가 왔다 그러죠. 전보는 재작년, 제 기억에는 6월 20일, 아니다, 10월 20일인가? 그때부로 우체국 서비스가 종료된 전달 방식이에요. 글자 하나당 분당. 어, 목수가 기억이 안 나. 나도 저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후기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한 글자당 그냥 세게 가자. 한 4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한 연락이 전화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연락 방식이고 이거는 하루면은 해외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글자 하나당 얼마씩 되게 비싸게 받아서 글자 수 굉장히 줄여. 막 멀리 있는 사람한테 빨리 오라고. 어머니 지금 편찮으시다. 위독하다 그러면은 모친 위독 이렇게 쓰고 보면 이제 알아서 큰일 났구나. 이러고 오는 거지. 정보를 보냈다라는 건 그만큼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란 거야. 응? 놀랐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방구들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엉덩이 찧어가지고. 아까 120kg라고 했잖아. 120kg라고 해서 엉덩이로 여러분 바닥 부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오바예요. 예, 오바입니다. 과장된 표현, 해학적 표현이죠. 그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라고 되었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동물의 행동이라고 썼어요. 마치 동물의 행동을 묘사하듯이 설명을 했죠.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거. 윤직원 영감의 행동을 동물의 행동인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야. 사람으로 안 보고 있어요. 누가? 서술자가. 근데 전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보 내용이 이렇게 써 있거든. 종합, 사상관계로 병시청의 픽업. 이렇게만 써 있어.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 자세하게는 알 수 없죠. 다만 뭐만 알 수 있어. 잡혀갔다. 근데 잡혀간 이유가 뭐냐? 사상 때문에. 무슨 사상이냐? 이렇게 보이세요? 사회주의 사상. 식시오, 빨갱이구나.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 왠지 빨간색 떠오르고 북쪽 뭐 이런 게 떠오를 텐데 이 당시에 사회주의 위상이 약간은 달라요. 뭐 근본적인 철학은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당시 여러분 일제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일본 제품? 일제 뭐라고? 일본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는 어떻게 해서 나라가 확장돼요? 식민. 콜로니를 건설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인력을 싸게 수급받으며 재료, 원료들도 싸게 처벌할 수 있어.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시스템이잖아. 사회주의라는 상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회주의는 뭐야? 노동자 계급의 혁명. 그래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완전 분배의 세상이 사회주의 이상이다. 충돌할 수 없어.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사회에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면 약간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뭘로 파생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 독립운동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 여러분들 한국 독립운동사 보면은 사회주의 계열 있고, 민족주의 계열 있고, 종주적 계열 이렇게 나누어서 있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놀란 거야. 봐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근데 종학이 신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종학이 우리 손자가 감옥에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계획이 틀어졌지. 야, 사상 문제로 가서 경찰서장 못하는 거야. 자기 육신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까는 뭐였어, 종학이가 자기의 삶의 희망이요 빛이었잖아.
내가 그놈은 믿는다 이랬잖아. 이제부터 뭐라고 해요? 아유, 죽일놈. 어우, 착착 깎아 죽일놈. 깎아 죽일. 그 뭐야? 이게 바로 능지처참이지. 자, 그러면서요, 제목에 대한 설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이걸 진시황이 듣고, 이 예언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세운 진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정확히는 호이란 진나라지만,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호라면 오랑캐인데, 오랑캐를 막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근데, 실제로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 언제 망해? 바로 망해. 거의 다음에 바로 망하거든요. 왕위는 아들에게 바로 이어졌는데 망했어.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야? 호해였어.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이 자식 호였다는 거였어. 하지만 진시황은 모르죠. 죽었으니까. 음. 그런데 여기에다가 허술자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야, 그래도 진시황은 낫다. 왜?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행복이다. 그럼 반대로 이건 무슨 얘기야? 윤직원 너는 직접 눈으로 보겠구나. 나는 조롱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이제 흥분한 윤직원 영감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아, 이걸, 이놈이 사회주의를 해? 진짜야, 진짜야? 아, 작년 여름부터 좀 그랬는데. 진짜구나, 진짜야. 그 다음에 이거 다 저주의 말이에요. 쳐 죽일 놈, 깎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응? 오사육시를 할 놈. 이것도 단어들 나와 있어요. 따로 안 적어도 돼. 근데 의미를 얘기하자면, 오사는 잘못 죽은 거예요. 이게 단명한 거야. 육시는 죽었는데 꺼내서 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저주예요. 근데 그걸 아까까지 내가 그놈은 꼭 믿는다. 이러다가 바로 오사육시를 할 놈. 응? 부자놈의 자식이 부자잖아. 뭐가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라고 하면서 드디어 나왔죠.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태평천하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 태평천하다. 지금 태평천하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이게 바로 윤직원 영감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죠. 고함을 치고 쿵쿵 대고 소리 지르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럼 이제 왜 윤직원 영감은 지금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또 따져봅시다. 화적패가 있냐? 화적패 기억하시죠?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 어떻게 죽었어요? 화적패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 목 날아갔잖아. 아니, 날아간 건 아니고 그냥 도끼에 찍혔어.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수령들이 돈 많은 집이라고 자꾸 뇌물을 요구했었거든. 자, 지금은 어떻게 됐냐?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원 정사,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심지어 이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일제가 아예 자기 같은 조선인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 즉,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현실을요, 오히려 좋게 생각해. 미화하고 있는 거지. 좋은 세상, 고마운 세상, 태평 세상, 태평 천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너무 빡쳤죠? 내가 편지에서 손자, 종학이, 징역 100년 때리라고 내가 편지한 거. 얘 아주 그냥 감옥에서 죽으라고 할 거야. 처음부터 손자로서 손자를 생각했던 게 아니야. 자신의 재산이 중요했던 거지. 죽일 놈. 이 태평천하에. 자, 여러분, 이 소설은 실제로 이렇게 끝나요. 이게 소설이 진짜 끝이에요. 밑에 보이시나요? 자, 죽일 놈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어요. 이 분위기 어때? 지금 윤직원 영감 혼자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밥 먹던 중이었잖아. 온 가족이 다 있었잖아. 이 상황을 지금 말하자면 온 가족이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하는 모습이면서 이게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들 3월 3일에 학교 가시죠. 공사하고 대학자 갔어. 갔는데 한반에 4명, 5명씩 봤거든요. 몇 시까지? 9시까지 가야구나. 근데 대학생활 몇 시까지 가요? 그래서 똑같이 일찍 가요. 그냥 언제가 8시 30, 20분. 8시까지. 나갔어요. 아, 네. 대전에 온지 벌써 좀 됐는데 잘 적응이 안 돼. 9시 이전에 오는 학교가 있다.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이 가능한 동네. 안 돼. 제가 인천에서 근무했었는데, 뭐, 9시 이후로 해서 다 바꿨었어요. 음. 일찍 일하는 새가, 그 좋은 말 있잖아. 일찍 일하는 새가, 뭐야, 일찍 죽는다, 뭐 그런 거 있죠. 단명한다. 수면 부족으로. 자, 졸업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마치 그런 느낌이야. 대학에서 갔는데 9시가 넘도록 담임 선생님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의 교실에 4명, 5명만 이렇게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망했나? 그게 요분이지, 요분. 다만 좀 주의할 거,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몸둘고 누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장수의 죽음이라고 나오니까 윤직원이 죽나요? 아니에요. 이건 비유야. 집안에 몰락을 얘기하는 거지. 윤직원이 죽는다는 대우가야. 만약에 윤직원이 죽는다였으면 아까처럼 진시황은 차라리 행복했습니다란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아까 봤던 114초까지가 그때 범위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아직 다 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대로 오시면 되겠어요. 후배는 목요일에 오니까. 목요일에 와. 어? 이번 주 목요일. 가능해?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야. 몇 살짜리 그러네. 어? 지금 안 돼? 알고 안 돼? 안 되면 영상 봐야지. 오늘 서플레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랑 다른 거 썼어요? 왜 오늘따라 더 커 보이지? 똑같아? 불었나? 잠깐만. 이런 게 다 녹화되고 있어, 이거.